자, 우리 패대기 쇼에서 2014년도에 이제 큰 뉴스를 제공해 주신 분도 있지만은 작은 뉴스를 또 제공해서 또 의미 있는 뉴스로 또 우리가 또 많이 있었어요. 예. 그죠? 우리가 68개 키워드를 다뤘는데 그만큼 이슈의 다양성을 우리가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뭐 재미없는 뭐 얘기하다 보면 분노 게이지만 높아지는 정치 얘기만 한 게 아니라 스포츠 얘기도 4번씩이나 했어요. 그리고 지역 경제 얘기도 하고 그 제공한 인물들이 김성근 하나이글스 예. 김성근 그리고 타이어뱅크 얘기 또 부산은행 요런 얘기들은 우리가 이슈를 다양하게 다뤄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것도 나름대로 의미 있는 작은 뉴스지만 의미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산은행 부산은행 그 3천만 원 뭐 시장님이 오면은 내고 안 오면 안 낸다고 해서 모르겠는데 냈어요? 안 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좀 받읍시다. 그 얘기해서 시장 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시장님은 못 갔지만 네. 자 그리고 타이어뱅크 우리 정 이사장님 타이어뱅크는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나요 지금? 뭐 양쪽 다 이렇게 아니 결론이 안 나고 예. 결론이 나지 않고 다시 판단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던데 저희 본사 이전하는 거 일부에서는 본사를 이전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대전에 남으려면 그럼 충청 투데이가 다른 데로 가라. 이런 의견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김정규 회장 대표가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충청 투데이도 가만히 있진 않겠네요. 뭔가 나름대로 모르죠. 액션을 하는지 모르죠. 충청 투데이 가만히 있어야지. 아니 이제 뭐 문제를 뭐 마무리하기 위해서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냐 이런 뜻이겠죠. 지금 입장에서는. 글쎄 근데 결론은 아직 나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간다 해놓고 안 가고 있는 거 보니까 갈 마음이 없는 건지 아니면은 이거 안 가도 좀 쪽팔리는 거 아니에요? 또? 아니 그렇게 가라고 자꾸 충동질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은 타이어뱅크에서 안 가려고 하다가도 안 갈 수가 없지. 그러니까 좀 우리가 여유를 줘야지. 근데 그렇죠. 그런 건 아니고 뭐 안 가면 쪽팔리는 건 아니고 광고까지 했으니까 하는 얘기죠. 아니 안 가면 쪽팔리는 게 아니고 그때 심정으로는 가고 싶었고 이런 언론 환경에서는 기업을 못 하겠다 이런 적인데 반성도 하고 있고 예컨대 주변에서도 이렇게 한다면 가고 안 가는 문제를 못 팔려서 가는 안 가면은 쪽팔리는 게 아니라 안 가면은 또 마음이 넓은 거지. 마음이 넓고 언론도 반성의 계기를 갖고. 그렇죠. 그런 점에서 정말 의미 있는 사건이었죠. 그렇죠. 예. 그렇죠. 중요한 거는 언론인들 스스로 안 가니까 또 예컨대 봐라 니들이 갈 수 있어 이렇게 그러면 안 되지. 그것 또한 양아치 언론이고 그러니까 좀 그 반성의 계기를 충청 투데이도 마찬가지고 여기 언론에 몸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야 이러면 안 되겠다 하는 반성의 계기로 하여튼 그러니까 건강한 언론 문화를 형성하는 부산은행은 3천만 원 내시도록 좀 권고하고 우리가 타이어뱅크한테는 가지 마시도록 권고하고 이렇게 연말을 앞두고 정말 슬픈 저희 일입니다. 패대기쇼에서 간곡하게 요청 드리는 걸로 우리가 그러면 김정규 대표를 일로 한번 모시든지 해서 그렇죠. 안 가야 되는 이유를 좀 설명을 해주고 그거 괜찮네요. 예. 언론이 반성의 계기가 됐다면 좋은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이렇게 됐다면 그걸 통해서 또 이런 계기로 이걸 이유로 해서 여길 떠나면 정말 반충청도 인물이 되는 거죠. 자 아무튼 우리 정재학 이사장 매향로가 되는 건 매향로? 협박이 더 무서워. 마지막 발언이. 아니 우리 정재학 이사장께서 그 타이어뱅크 우리 패대기쇼에서 논할 때 아주 열변을 그때 많이 조목조목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저한테 얘기가 많았습니다. 아 시원했다. 아 그분 존재감 있다. 패대기쇼에 앞으로도 많이 좀 분발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아니 진정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어떤 누가 미워서 그런 것보다는 잘못하면 반성하고 또 지역에 함께 기업하시는 분이나 언론도 기업이니까 언론은 기업이자 또 공적 기능 그리고 사회를 끌어가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김성근 감독 잘하고 계신 거죠? 잘하고 계시대요. 청와대 특강 가서 우리 한번 또 다루고 하려다가 못 다뤘는데 어쨌든 키워드로는 올라와. 한화에서도 많이 투자를 하는 겁니까? 지금 보면
계속 선수들 영입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 보면 올해 뭐 한 4위권 안에 들지 않겠어요? 아니야 뭐 잘하고 다 사위권을 들어야 돼. 야, 꼴찌 아니, 하다가 우리가 하나이글스를 통해서 애양심이나 결집력을 좀 가져야 돼. 우리 그래도 전국 구장 중에서 대전 구장이 가장 올해죠. 꼴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열기가 제일 뜨거웠던 그렇죠. 곳이 네. 대전 구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하나이글스를 중심으로 대전이 이렇게 뭉칠 수 있는 대전 광역은 보살이다. 그렇죠. 작년에 관심이 없어서 못 느꼈나 몰라도 금년에 한화 이글스가 이 스토브 리그에서 얘기거리를 많이 남기고 주목을 이미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선수들 저는 안타까운 게 저는 축구 팬이라 그렇고. 시티즌 팬인데 시티즌은 조용하대요. 시티즌 얘기는 별로 안 하고 맨날 하나 얘기만 나와요. 시티즌이 일부러 올라왔는데. 일부 올라가는데 잘 계속 버티고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근데 이제 시티즌 응원합니다. 아니 다른 구단은 한 번도 입으로 안 내려가고 쭉 가는데 그런 얘기를 생각을 하셔야지요. 뭔 얘기 지금 또 다시 내려가라는 얘기예요 지금? 안 내려가야 될 일을 내려갔다 얘기죠. 누가 그런 거 이거 그죠? 누가 내려가게 만든 거? 그러니까 시티즌 같은 경우는 우리 시민구단이잖아요. 시민구단인데 그래 이제 제가 알려드릴까 유상철 감독이 내려가게 한 거예요. 구단 주가 대전시장이다. 좀 이상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패대기쇼에서 접수를 해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까? 어때? 아니 맨날 하나 이글스 얘기하다가 지금 시티즌 접수하자는 얘기는 안 하고 갑자기 그 생각이 이글스 접수하자는 얘기는 안 하시고 말이야. 아니 하나 이글스를 김승현 회장이 듣기에 하나 이글스가 2015년도에 기대되는 이유가 이제 회장님이 나오셨잖아. 그런 얘기했죠. 회장님이 들어가 계시는데 어디 깜빵 계셨나요? 잘 하면은 회장님이 잘못하면 또 사고 치면 그렇죠. 이제 2년 동안은 최소한 안 치시겠지. 2년 그게 동안. 연달아 치시진 않을 거고 어쨌든 회장님이 구단주가 계시니 잘하겠지 선수들. 틀리죠, 그렇죠. 그럼 구단주가 가 계시는데 잘해봐. 그럼 그 들어가 계신 분이 기분이 어떻겠어? 아니, 잘할 거예요. 4강 이상 아이, 가을 뭐. 야구 우리 구경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잘 믿습니다. 하겠죠, 뭐. 하나 이글스. 가을 야구. 파이팅. 예. 난 왕팬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우리 대전 출신 국회의원들이 지역 우리 국회의원들이 의정 활동을 왜 넘어가? 어떤 뭐 거? 따뜻한 뉴스를 제공한 인물 인물 그 얘기 아이고, 하기로 돼 그러니까 있는데. 다 하고 그러면 아니 그래도 기회를 줍시다. 뭐 다 정리는 해놨는데. 해야지. 좋습니다. 우리 그래, 맨날 정치 얘기 뭐 이런 무서운 얘기 나 뭐 그게 좋아. 싸우는 얘기 이런 것만 그래, 했는데. 따뜻한 뉴스를 또 제공한 인물들도 우리 있었죠. 있었죠. 성심단 얘기 뭐 좋은 소식이 있었잖아요. 충남도청 이전 특별법 제정한 소식도 우리가 다뤘고 또 유성구 분구 관련해서 이 얼마 몇 년 동안 지역의 현안이었거든요. 이런 것도 상당히 쏠쏠했는데 저는 어쨌든 간에 2015년도에는 이 정치 얘기도 좀 따뜻한 정치 얘기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사람 얘기가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사람들 얘기. 이 사람들 얘기가 뭐 이렇게 비난하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 따뜻한 그런 좋은 일 해갖고 아니 뭐 하나이글스 그 가을 야구 가서 1등 해서 감독님 여기 모실 수도 있잖아요. 우리 동의합니다. 시티즌 제가 좋아하는 그 시티즌이 1등 할 수도 있는 거고 좀 그런 얘기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동의합니다. 동의하죠. 예. 아무튼 우리 또 따뜻한 뉴스를 제공한 또 우리 성심당이 또 있었네요. 여기 빵도 얻어먹었잖아요. 예, 빵도 우리 또 이명진 사장님 제가 고맙다는 인사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한 번도 안 보내주시나? 예. 내년에도 변치 않는 성원 기대합니다. 자 그리고 유성 분구는 뭐 분구가 된 건 아니죠 그 당시에. 예, 뭐 될 것 같아요. 현대에서 나와서 예, 얘기가 우리가 그때 됐는데 분구가 내년 상반기까지 이게 좀 되는 거죠 일단은. 아니죠. 내년 연말 시한을 박았죠. 연말 정도까지 아마 될 거예요. 지금 이 유성 분구를 나온다 그러니 분구가 된다 그러니까 지금 물밑에서 엄청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쪽으로 뛰고 있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전선거 운동 하고 있단 말이야? 아니 열심히 이제 표만 이렇게 그 사람들 만나고 사전선거 있는 운동 거죠. 맞죠? 뭐 어쨌든 간에. 홍석 위원장도 거론되고 있잖아요. 거기 그런 그 데고 디트가 있죠. 왜 그런 걸 거론해요? 아니, 그 저한테 디트가 전화 한 그런- 통 없이 아니, 너무한 그건-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 언론은 누구누구 그런 지금 거 뛰고 있다고 보도됐어요? 이현 변호사는 안 뛰어. 그 저기 새누리당 비례 그 누구예요 그분? 맞아. 그분도 있고
여러 명 나돌더라고요. 양홍규 변호사님. 안 뛰어? 예, 양홍규 변호사. 근데 실제 뛰는 사람은 보도 안 하고 안 뛰는 사람은 보도하더라고. 본인이 혹시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관심 있으신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 기자들이 속이 많이 떨어져. 그래요? 조용히 뛰는 사람은 발견을 못하고 우리 이지수피 어디 갔어? 맨날 그냥 이름만 올라오는 아니야. 사람만 계속 아니야. 써대는 거야. 발견을 못하고 지금 조용히 하는 사람이 제일 훌륭한 사람이 왜 그러냐? 발견되면 사전 선거운동이야. 그러니까 하고 있는데 안 걸려야 돼. 그리고 또 국회의원 돼서 또 이게 사전 선거 운동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말 자체가 그 자체로 모순이야. 무슨이야 맞아. 응? 그렇지. 맞아. 아니 사전 선거는 뭘 사전이라는 얘기야? 사전 선거가 아닌 게 있나? 그러면 선 의원 같은 경우는 사전 선거는 걸리니까 집에 가만히 누워 있어야 돼. 지금 응? 지금 요새 이제 어디 뭐 사람들 만나고 요즘 만면에 다니잖아. 정치인들이 제일 어려운 게 사전 선거 운동 왜? 선거 때 이제 옷 입고 이거 딱 띠차고 나타나면 선거 때 되니까 나타났군. 그렇게 선거 욕하지. 때만 나타나 이렇게 하고 이제 핀잔을 줘요. 근데 선거 때 아닌 때는 나타나도 표가 안 나. 그냥 아이, 선배님입니다 인사만 하고 아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뭐 이렇게만 인사를 한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거 딱 걸면 진짜 나타난 것 같아 그때는. 그러니까 평소에 나타나는 건 눈에 안 띄어. 그래서 아니 원래 이 선거 기간 아닌 때는 못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법으로. 못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평상시에 이거. 밥 사도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선거 때 아닌 때 자꾸 나타나가지고 뭐 한 표 주셔 나 좀 도와주셔 하면 더 귀찮아. 선거 때만 딱 나타나서 선거운동 딱 깔끔하게 하고 표 주고 이래야지. 그래서 이제 사전 선거 운동에 대한 해석을 좀 완화하자 이런 논의가 강해요 지금. 그리고 규정 자체도 좀 바꾸자. 많지. 네, 그거를 엄하게 적용하면은 뭐 정치인들 현역 아니면 다 저축이 된다면 현역들이야 그냥 의정 활동이다 뭐 이러면 끝나는 거지만. 그래서 지금 유성분구를 예상해서 달리기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뭐 그런 정도까지 뭐 또 법으로 걸어서 하겠어요. 그렇죠. 네? 네. 또 근데 그렇다고 내가 뛰고 있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아니 근데 그 이제 보면 유성도 꼭 이제 한두 명 걸리게 돼 있어. 네? 걸리게 돼 있다고. 누가 걸려? 아니 이제 사전 선거 운동 이런 건 걸리게 돼 있다고. 조심하라고. 아직 법 주는 거요? 조심하라고. 걸리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아 요새 심심한가 봐. 걸린다. 네. 자,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따뜻한 뉴스도 또 있었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 지역에 올 한 해 동안 우리 대전 출신 국회의원들 의정활동 과연 누가 어떻게 내 멋대로 정하기 뭐 두 가지를 정했는데 제가 근거 있는 얘기를 갖고 먼저 그래, 얘기하면 먼저 다른 분들 얘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2014년도가 지역 국회의원들 대외적 성적이 의정활동 등등 데이터가 있대요. 지난해만 못해요. 근거가 뭐냐면 당장 국정감사 왜 우수 의원들이 이렇게 선정해서 발표하잖아요. 발표를 하는데 소비자 단체 중심의 NGO 모니터단이라고 오랫동안 10몇 년 동안 한 데가 있어요. 여기서 그 평가에서 우수 의원으로 지난해만 해도 박성용 전 국회의원, 박병석 의원, 뭐 박범계 의원, 이상면 여러 명 돼 있는데 올해는 박병석 의원 혼자 우수 의원 선정이 됐어요. 한 명밖에 없고 경실련에서 또 여기서 10몇 년 동안 하고 있는데 여기 모니터단 평가에서도 한 명도 선정이 안 됐어요. 또 다만 이제 이상민 국회 그 법제사법위원장만 국정감사 우수 상임위원장상, 우수 위원장상은 아니고 상임위원장한테 주는 상이 있는데 그거 선정이 됐고, 그런 점에서 보면 대외적 의정활동 평가로는 박병석, 이상민 의원 순으로 저는 꼽을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보고, 상 받은 걸로 보면요. 예전에 2013년도에 상 받은 국회의원 되게 많았어요. 근데 올해는 제가 다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이상민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우수 상임위원장상, 또 국회의원 헌정대상 수상을 했고, 차세대 리더 언론에 모 언론에서 됐더라고요. 박병석 의원이 국정감사 우수 의원 선정, 그리고 2014년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풀상이라고 이 청소년 무슨 단체에서 주는 상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상꼭 순으로는 이상민, 박병석 의원 순이지 않냐라고 보고,
이거는 명확하게 근거가 있어요. 출석률. 새정치연합 아니 들어보세요. 시민자들이 저게 문제라니. 아니 그게 아니라 균형 감각이 없어요. 아니, 균형 감각이. 아니, 그쪽 균형 하나 감각은 줬으면 그렇지. 지금부터 들어보세요. 지금부터 그 출석률 랭킹 순으로는 정용기 대덕구 의원님이 이제 쭉 100%, 나오네. 100%, 100%. 네, 100%. 그것 그리고 그 박병석 국회의원이 95.35, 박범계 국회의원이 95.35 똑같고 강창희 의원이 83.72, 이상민 의원이 79.07, 이장우 의원이 76.74% 순으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건 뭐 없어요. 그리고 이름값으로는 제가 볼 때 언론이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강창희 전 국회의장님 그리고 박병석 전 국회 부의장 이 두 분 이름이 이름값 관련된 여러 행사 뭐 등등 이런 게 언론 인터뷰나 이런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순 또 소속 당내에 주어진 직책에 따른 역할로 보면 제가 볼 때는 박범계 의원하고 이장우 의원 두 분이 뭐 원내 대변인 두 분 지금 하고 있죠. 그 역할 관련된 언론 보도가 쏟아지고 있더라고요. 또 열정으로 보면 마지막에 지금 들어가셔갖고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 정용기 의원 이런 걸 좀 뽑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TV에는 누가 제일 많이 나옵니까? 아무래도 대변인 하는 분이 가장 많이 두 분? 나오고요. 그 박범계 의원 두 분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꼭 그 두 분이 대립각을 세워가지고 싸우니까 말이지. 그 배전 사람들을 데려다가 뭐 정치권에서 무슨 앞제비 시키는 거 저도 그게 좀 안 좋아 보이는데 전 두 분 뭐 정당 활동하려면 저기 정치인한테 여쭤봐야 되겠지. 어쩔 수 없나요 그게? 꼭 그렇게 해야 돼? 아니, 되게 대변인들이 그 초선들이 하니까 그렇고 초선 중에도 좀 괄괄한 사람들이 하는 거. 그리고 누가 해도 마찬가지인데 누가 해도 뭐 그 톤, 그 논조, 그 분위기로 대변인 성명전을 하는 거죠. 근데 국민들에게 이제 우리 지역 유권자들에게 이미지가 뭐 이장우 의원, 박범계 의원은 뭐 쌈만 한다 이렇게 좀 네거티브 부정적인 이런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거죠. 대변이라는 거. 그 신세 생각해서 자기들이 맡아서 하는 거죠. 본인 스스로 택해서 하는 거예요? 스택까지 고소할 수 있지. 근데 그게 이제 한 가지 얻는 게 있으면 한 가지 잃는 게 있고 그거를 잘 떼어 나가야죠. 저는 이제 의정 활동보다도요 우리 지역에서 그분들의 입지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장우 새누리당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 6.4 지방선거 전에 공천 과정 뭐 이런 게 여러 가지 어려움 독박도 많이 쓰고 그래서 많이 문제가 있었는데 그거를 극복을 하면서 중앙 정치 무대에 아주 맹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우리 이장우 의원 같은 경우도 지방선거 때까지는 좀 점수가 제가 안 줬는데 싸우는 걸 보면서 맹활약한다고 맹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 예산 부분은 잘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쟁 지역에 아니, 계시는 분도 계시는데 좀 괜찮아, 유연하게 괜찮아. 설명하시지. 어쨌든 이장우 의원은 보면은 관상이 싸우는 단계야? 상을 딱 보면 일단 좀 무게가 있어 보이잖아. 펀치력이. 이게 대변인 하는데 대변인 그 외모도 중요한 거 아닙니까? 대변인 뭐 날라갈 것 같고 그러면 안 되는데 이장우 의원이 딱 나와서 얘기하면은 무슨 얘기다 진실 같아. 오, 좋은 평가네. 신원 선판에 일단 이장우 의원하고 이완구 대표하고 얼굴이 이렇게 닮았어. 점점 닮아가는 거야. 어떤 때 보면 헷갈려. 자 그리고 그래서 이장우 의원을 제가 좀 이제 후반에 와서는 높이 평가를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정용기 의원 아까 얘기했는데 삼선 구청장을 뜻을 접고 바로 구청장은 2번만 하고 나는 더 이상 미련이 없다 하면서 예지력을 딱 갖고서 분명히 대덕구의 박성효 국회의원이 시장 출마를 할 것이다 라는 걸 예견을 하고 일찍이 구청장을 던지고 나와가지고 어쨌든 간에 보궐선거에서 당선이 돼서 지금 출석률 뭐 100% 뭐 하여튼 맹활약을 또 이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잠깐 여기서 출석률 100%라는 거는 서울에서 살았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해서 100%가 나오죠? 어쨌든 본인이 열렸을 본인의 의지만 있으면 상임위원회. 출석 다 할 수 있대. 근데 뭐
지었고 뭐 행사했다고 내려오고 그러면 출석률이 뚝뚝 떨어지는 거죠. 뭐. 아, 이제 지금 보궐선거로 정 의원이 초선연이 됐는데 얼마 안 됐어요. 예, 맞아요. 벌써부터 빠지기 시작하면 그렇죠. 이거 좀 예, 예. 그래서 그 새누리당 국회의원 중에 출석률 100%가 한 20명 정도 돼요. 아,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아니고 저 300명 국회의원 중에 출석률 100%가 한 20명. 그건 뭐 쉬운 게 아닙니다. 그것도 네, 100%는.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것도. 자, 어쨌든 간에 제가 볼 때는 그런 이제 입지전적인 임무를 됐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박병석 전 부의장, 그러니까 박병석 의원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지금 뭐 한간에 지금 제가 어제 그저께 술을 마시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분이 대전 권선택 시장이 낙마를 하면은 대전시장에 출마할 것이라고 술자리에서 얘기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술자리에서 나온 얘기를 지금 패대기 쇼에서 아니 제 얘기가 그 얘기가 아니고 술자리에서 누가 얘기해? 누가 얘기해? 이거는 뭐 아니 찌라시도 아니고 안주감으로 하는 얘기를 갖다가 술자리에서 여기서 지금 누구 얘기를 해? 아니 나올 박병석 의원이 보궐선거 때 나오지 안 나올지 대전시장 모르는 얘기지 지금. 시중 진담을 얘기했다 이런 아니 뜻이야. 술자리에서 누가 얘기했냔 말이야. 그냥 모르지 뭐 모르는 사람이 얘기를 있어서 술자리에 아는 같이 사람이지. 아는 기억이 사람. 안 하는 나서 술 먹어서 사람이잖아. 안 아는 한다는 사람이 아는 사람. 내가 취재원 보러 해줘야지 또. 자, 어떤 그랬는데 사람은 자기가 얘기하고 남한테 들었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주 습관이라니까. 자기 얘기를 남한테 들었다고 한다. 오늘 두 분 왜 이러셔? 아, 어쨌든 자, 넘어가고. 이분이 이제 그런 것도 있는데 나왔으면은 진작에 좀 나오시지. 그리고 어쨌든 간에 국회 부의장까지 지내시고 우리 지역에서는 큰 인물인 틀림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내년 2월 8일 28 새정치민주연합 전당대 결과에 따라서 이분도 입지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강창희 의장 같은 경우는 뭐 알다시피 이제 국회의장을 지냈기 때문에 워낙 또 도청 이전 특별법인가요? 뭐 이것도 공약대로 이렇게 아무튼 많은 공약대로 안 됐죠. 활용 방안이나 이런 데에서는 재원이 엄청 줄어들었어. 되게 시도가 금홍석 제가 위원장이 얘기했잖아요, 이 지난번에. 도청 이전 특별법을 긍정적으로 보니까 말 안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상당히 남 얘기 잘라요. 안 들어주는 거는 똑같고 아니 들어주는 거 그러니까 얘기를 좀 듣고서 듣고서 얘기를 아니, 해야 저기 되는데 중간에 이지수 PD 다음에 좌석 배치 좀 다시 해. 나도 가운데 껴가지고 아주 이거 힘드네. 얘기해봐. 왜 이렇게 싸우대?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다. 그러니까 남의 얘기하는 꼬투리만 자꾸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공부를 안 해왔다 이렇게 지적을 받는 사람이에요. 아니 공부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아니 공부 안 한 건 여기 이제 잘못된 얘기를 하니까 지적한 거지. 아니 내가 왜 잘못됐습니까? 내 공약대로 얘기를 하는데. 이행이 안 이거 됐어요. 지금 우리가 토크쇼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무슨 뭐 강창희 의원이 낸 법안이 통과된 게 아니고요. 대전시, 충청남도, 대구시, 경북도가 낸 수정안이 통과된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맺히나 둘러치나 된 거 아니, 아니니까. 그 차이가 아니 된 거 아니야. 아무튼 아니 나도 내고 얘도 냈는데 다 비슷비슷해. 아니에요. 똑같이 달라요. 된 거지. 완전히 넘어가, 달라요. 넘어갑시다, 완전히. 넘어갑시다. 네, 넘어가요. 그렇게 강창희 의장 공을 그렇게 주고 싶지 않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그 공약대로 이행됐다라고 얘기하니까 차라리 제가 이런 수정해 얘기를 드리는 하자고. 거예요. 그러면 그래요? 다음에는 우리 강창희 의장은 이제 출마를 안 하실 걸로 예상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본인이 안 하신다고 이미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대전 중구에 지금 아까 얘기한 뛰는 사람은 누구냐? 이런 거를 얘기해. 이현 변호사님이세요? 이게 토크쇼. 뭐 제가 뭐 마라톤 선수니까 여기 뛰고 저기 뛰고 막 다 뛰게? 그건 아니고. 대덕구도 대덕. 뭐 여기저기 뭐 여기 보내면 그건 아니고 우리가 좀 진지하게 얘기를 해보자는 얘기예요. 우리 유권자들이 내심 마음속에 생각을 좀 하시게 누가 뛰고 있는 거예요 중구에. 갑자기 그런 거를 술자리에서 갑자기 들어야지. 중구를 위해 뛰는 사람들 2%가 됐어요. 아니 지금 국회의원 뭐 중구 난방이야. 얘기하다 갑자기 중구에는요 지금 곽영교 전 대전시 의장도 뛰고 있고. 아 요런 거 이제 편집을 빵빵빵 이렇게 하니까 걱정하지 마. 이름이 절대 안 나가니까. 아니 곽영교 의장 뛰고 있어요. 자꾸 얘기하지 말라니까. 의도적인 것 같아 자꾸. 좀 깔때기 좀 댈래. 이게 지금 편집이 굉장히 어려워. 그렇게 자주 얘기하면. 재밌어 토크가. 하여튼 저 우리 선의 없는 얘기 좀 해주시죠. 저는 네. 이제 중진 의원들 세 분 계시죠. 이상민 의원 3선, 박병석 부의장께서는 4선,
강창희 의장께서는 육선. 육선. 그리고 이제 초선 의원 3명이 있고 상당히 이렇게 대비가 되는 것 같아요. 초선 의원들이 이제 초선 의원답게 정영기 의원께서는 이제 늦게 들어갔으니까 아직 좀 그렇고 초선 의원들은 양당에 입이 돼가지고 그 당내에서는 이제 자기 역할을 성실히 하는 거죠. 자기한테는 뭐 이미지 같은 게 좀 망가지는 측면이 있지만 그것도 정치니까 안 할 수 없는 거고. 한 가지 의미 있게 본 거는 이번 19대 국회에서 국회의장, 국회 부의장이 대전 지역에서 이렇게 나왔다는 거. 이런 것은 상당히 이번 19대 국회가 우리 대전 지역한테, 대전 지역 유권자들한테 정치적 만족감을 어느 정도 준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뭐 역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강창희 의장 같은 경우 옛날에 누구지? 이명박 대통령 형? 이상득 국회의장 때는 막 쪽지 예산도 집어넣어갖고 한 300억씩 막 갖고 왔는데 왜 그런 거 못 갖고 왔냐 이렇게 비판도 있지만 그건 나쁜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건 나쁜 거니까 우리 충청도 양반들이 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또 사실 그렇게 할 만큼 또 파워도 없으신 것 같고 다만 이제 국회의장을 국회 부의장 이렇게 같이 하셨다는 거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부담을 하는 건지 우는 거지 진짜 그러니까 남들 다 하는 쪽지 예산도 못 갖고 오고 그건 하면 안 된다니까. 뭐 하는 짝대기요 뭐 이런 거 계속 제가 이번에 이게 뭐 무슨 이번에 덕담이 아니잖아요. 6분이 국비유치한 내역을 다 정리를 했었어요. 해보니까 야, 공통점이 있더구만. 대전시 전체적인 예산은 다 자기가 갖고 왔대. 아니 이거 같이 노력한 거니까. 그러니까 아니 뭐 이해는 되는데 그 큰 예산은 다 들어가 있어 다. 그렇죠, 다 보도자료 낸 내용이 보니까 좀 그게 좀 그렇더라고. 우리 금 위원장도 나중에 여의도에 국회의원 되면은 다 한 걸로 네, 다 한 걸로 하세요. 그걸 제일 많이 쓰시는 분이 저기 박병석 저 국회 부의장님이시죠. 그러니까 저도 한 말씀 하면은 뭐 우리 국회의원들이 개별적으로는 다 훌륭하신 분들 같습니다. 근데 지역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아직까지 뛰는 기자 입장에서 보면 우리 국회의원들의 지역 소통은 굉장히 떨어집니다. 물론 국회의원이 하는 일이 국가적 문제를 다루는 거지만 또 한 다리는 이 지역을 두고 지역의 의사를 이렇게 반영을 하고 지역의 어떤 그 아까 예산 부분이라든가 발전에 필요한 부분 이런 걸 대변해줘서 예산을 따와야 됩니다. 저는 그걸 강력하게 주장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대전 충남 충청도가 정치력이 약하다는 이유가 대부분 예산에서 나옵니다. 예산 투쟁에서 항상 떨어지고 물론 뭐 예산이 국회의원만 하는 게 아니고 그 뭐 대전시나 충남도도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너무 약하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어떤 뭐 명분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강한데 투쟁력의 예산 투쟁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떨어지는 게 많이 있어서 난 최근에 아까 이장우 의원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이렇게 강력하게 투쟁을 하고 해서 뭐 열심히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이장우 들고요. 의원이 무슨 예산을 많이 갖고 왔죠? 아직 그뭐 무슨 육교 홍도 육교 그거는 아주 결정적으로 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잘했고 또 여기 대전역 뭐죠 재개발 역사 짓는 거에 대해서 좀 추진을 열심히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어쨌든 아니 이장우 의원이 아주 잘했다는 게 아니고 좀 투쟁력이 좀 있다. 이런 투쟁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는 것이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대전 지역 국회의원들이 좀 문제점은 그런 투쟁력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제2의 이연범을 보는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연범이 누구죠? 아 옛날에 네. 여기 있던 국회의원. 어쨌든 그런 측면이 있고 기분 얼마 나빠질 것 전에 같아. 이런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엊그저께 제가 그 대전 선거구 증설 관련해서 그 세미나가 있어서 거기서 패널로 내가 참석을 했는데 국회의원들이 뭐 이렇게 주최하는 걸로 돼 있는데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그런 주장을 했는데 그 주제 발표한 그 누구죠? 정현종 교수 얘기가 지금 유선구가 무조건 100% 된다는 그런 건 아니래요. 왜 그러냐면 똑같은 떡을 놓고 각 지역에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기 게리맨들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주장을 했어요. 이번에 만약에 대전에서 지금 주장하는 광주나 울산 이런 데보다 60%의 어떤 권한, 투표 권한, 가치를 부여받지 못한 충남이 이번에도 또다시 증설을 못한다든가 상대적으로 또 다른 데는 유지를 하고 뭐 더 늘어나는데 우리는 못하고 이러면
이거는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지역의 이익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기의 이익은 잘 찾는데 공통의 이익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지 않는 지금 6명의 대전 국회의원에 대해서 좀 굉장히 그 반감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 토론에서 만약에 요번에 상대적으로 광주나 이런 데 비율로 해서 우리의 투표 가치가 또 60%나 80% 이렇게 되면 지금 현역 의원하고 현 시장, 지방 의원 이런 선출직 대부분 낙선 운동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라면서 웃었는데 낙선 운동이 불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낙선 운동에 버금가는 그 재선출을 다시 뽑아주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언론이나 이런 데서 노력하자 이런 주장을 했는데 어쨌든 우리 국회의원들이 공동의 목표나 이런 그러니까 지역의 공동의 목표에 대해서는 응집력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개별적으로는 다 재선거를 다시 당선되기 위해서 막 노력을 좀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래서 이제 역시 영원함보다 충청 대전이 정치적 역량이 좀 떨어지구나 이런 거를 다시 봤고 그때 패널들도 있고 발제하시는 분들도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이 좀 지역과 소통하는 그런 모습도 좀 보였으면 합니다. 자 우리 이 변호사도 정리 한번 해주시죠. 의원들. 지금 양당이 반씩 나눠가지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뭐 민주적인 것 같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정작 이사장 지적대로 선거 증설 문제 이런 것도 지금 아주 우리에게 대전 시민들에게 소중한 소중한데 누가 치고 나와가지고 우리 대전 발전에서 정말 가보자라고 앞장서서 끌고 가는 현역 정치인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뒷짐만 지고 뒤에서 뭐 해야 돼 뭐 이런 말씀만 하시. 그래서 2015년도에는 여야를 떠나서 당을 떠나서 대전에 리더를 좀 우리가 만들어 보자는 얘기예요. 리더. 뭐 박병석 의원이 하든 이상민 의원이 하든 초선 의원들이 하든 아니면 강창희 의장께서 이제 은퇴를 하시는 마당이니까 어른 역할을 해서 초당적인 정치 세력을 한번 부분적으로라도 만들어보자는 얘기 어떤 테마를 가지고 그래서 지금 당장 과제가 선거구 증설이니까 이 문제 강창희 의장 전 의장을 주축으로 해가지고서 현역 의원들이 말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도 망고참이신데 그분을 추진위 원장으로 우리가 추대를 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초당적으로 가지고 대처를 해서 패대기 이슈에 그분 한번 모시자는 얘기. 모실 분 많네요. 아니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면 선거구 증설 부분은 정말 현역 국회의원들 몫이 많아요. 그리고 대전 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충남 같은 경우는 충남도지사 책임이 있고 국회의원들이 저기인데 우리가 저는 이렇게 해서 요건 좀 꼭 하고 싶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6개 선거구가 7개 돼야 된다고 난 주장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투표의 가치로 같은 비율로 이렇게 되면 된다 얘기예요. 예를 들면 대전이 6개면 광주도 한 6, 뭐 울산 한 4, 5 이렇게 비율적으로 그 수치를 그렇게 했잖아요. 예컨대. 근데 이제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문제는 뭐냐면 꼭 수차 대비로 만약에 지역 선거구를 분할하면 수도권과 지방이 너무 월등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비할 수는 없고 지방을 놓고 지방과 지방을 이렇게 볼 때는 투표의 가치를 100% 똑같이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 노력을 요번에 그 가장 천병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대전 지역 국회의원들이 만약에 못 해준다면 저는 예산 이런 걸 떠나서 큰 직무유기라고 이렇게 봐요. 그러면 광주가 8개면 지금 이제 6개인데 이게 그 전에는 8개. 300명 중에서 광주를 빼서 대전을 주느냐, 뭐 울산을 빼서 대전을 주느냐 이런 어려운 게임이었는데 지금은 헌재가 이건 제로 베이스로 백지 상태로 놓고 이제 그림을 다시 그리게 판을 만들어줬잖아요. 이번에 말이죠. 통진당이 일단은 회사에 되면서 조금 더 변수가 생겼어요. 통진당 그 지역구 의원들이 선출된 부분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이제 조율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정치적 책임을 좀 져야 된다는 얘기 쉽게 말해서. 무슨 정치? 아니 이제 결과물에 대해 이 선거구 증설 부분은 선거 증설하고 상관없는 관계가 그 얘기를 여쭤보고. 근데 야당에서 선거에 대해서
이 얘기 다시 하기 시작하면 한두 번도 열받는데 그래서 적당히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반론 너무 세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당 후보를 주저앉히고서 통일당 쪽에 후보를 선거연 야권연대 야권에 들어가지고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됐으면 뭔가 정치적 책임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정치적 책임? 이번에 선거구를 조정할 때 거기에 대한 페널티를 좀 먹어야 된다는 얘기. 야당 쪽에서. 어떤 방식으로? 반론을 제기하지 말라고 해서 아니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 아니. 반론 제기가 아니고. 아니 양보를 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스텝이요. 아니 그렇게 이분한테 물어보지 말고 아니 어떻게 얘기하셨으니까 저 새누리당한테 여쭤보는 양보해? 거죠. 아니야 그건 그게 아니고 예. 그 호남 쪽에 좀 줄여달라는 얘기 쉽게 말해서. 아니요 그거는 줄이고 안 줄이고 문제가 아니, 아니고요. 지금 왜 그러냐면 기존에 3대1로 되어 있는 게 2대1로 줄이면요. 2대1에 맞춰갖고 그 소위 선거구 획정을 기본 정하면 돼요. 다만 거기서 미시적으로 조정을 해요. 조정을 하는데 이때 지역적 정치력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결국은 300명이라는 틀 안에서 조정하는 거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말하면 어디 거 빼서 여기다 박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조절을 해도 결과적으로는 밑에 돌 빼서 위에 돌 쌓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느 돌을 빼느냐의 문제가 시작되는 거야. 아니 이렇게 돼 있잖아. 지난번에 우리가 이거 한참 한번 달라요, 토론을 좀. 했지만 다른 얘기예요. 언제 결정 나온 후에 이게 이제 중앙 정치나 지방 정치에서 이슈가 돼갖고 우리가 논의했지만 호남에서 몇 석 줄고 헌재 결정을 받아들이려면 경북에서 몇 석 줄고 수도권에서 몇 석 늘고 충청권에서 몇 석 늘고 그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단순히 어디서 빼서 어디서 넣는 거하고 좀 달라요. 계산법을 좀 그거는 바꿨기 달라요. 때문에. 네. 그러니까 계산법 그냥 아까 이제 달라요. 그런 걸 비슷한 규모의 광역단체, 말하자면 울산, 광주, 대전 이런 데도 표의 등가성을 같이 맞춰줘야 된다. 이런 논리를 세워나가면 되고, 지금 국회의원들이 무슨 토론회인가는 모르지만 그 자리에는 안 나왔지만 다 마음으로 준비하고 노력하고 있어요. 엊그저께 아니, 어쨌든 간에 예. 그러니까 마음으로 준비하는데 이번 문제는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된다.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강한 응집력을 가지고 해야 된다. 여야를 떠나서 다 결의하고 있잖아요 지금.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 결과물을 나하고 이해관계가 없다고 그래서 예컨대 반관한다 이렇게 하면 그럼. 반대전적인 그런 행위다 그렇죠. 이렇게 쓰세요. 정치인으로서 아까 얘기했던 오히려 지금 경쟁적으로 나설 걸 거기도 안 나섰다가는 열심히 해요. 네. 제가 그러니까 강창희 전 의장을 위원장으로 추대하는 게 어떠냐고. 그 본인 근데 한테 그 저거는 얘기하면 대전시장 본인은 얘기가 나왔는데 왜 그러냐면 동의 못 하시죠. 왜 못하셔? 또 본인의 위상이나 등등 역할 걸맞지가 않는다는 말씀. 약간은 이제 모든 걸 그러니까 그걸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지역 6분 국회의원분들 공이 정말 이 부분 관련해서 전혀 의견 없어요. 저는 2007년도부터 이거 하자고 계속 운동해왔잖아요. 전혀 의견 없기 이견이 때문에. 없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나서서 일을 할 거냐가 중요한 거지. 그래 해봐 이거 무슨 의미가 있는 그거를 얘기예요. 그 토론회에서도 이제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게 제일 핵심적인 결론이었었어요. 그러면 누가 실체가 하느냐? 있어야 돼, 실체가. 그렇지, 실체를 만들자고 하는 건데 그럼 그걸 누가 총대를 낼 거냐 하는 부분은 아무도 역시 얘기 안 하잖아. 이런 측면이 있더라고. 시장이 좀 총대를 내야 에이, 되지 그건 않느냐. 안 근데 돼. 왜 그러냐면 시가 좀 예산도 있고 집행력을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은 예를 들면 정치판에 끼면 안 돼. 옛날에 세종시 수정한 그 반대 투쟁할 때 충남도하고 대전시 같은 경우가 그 해서 예산도 투여하고 그 비용도 사실 많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그 조직을 이끌어 가려면 그러면 이제 이현 변호사께서 얘기하는 거는 그러면 이런 시가 하더라도 그 상징적으로 누가 구심점이 돼서 할 것이냐 하는 그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사회적 공론을 좀 거쳐서 어느 분이 하면 가장 좋을 것이냐 이런 대전시가 좀 밀어주고 아니, 그걸 지금 정하자고. 예를 들어 그거 하는 거도요. 되게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돼요. 뭐가 조심? 또 예를 들어 우리 지역에서 이런 대책위가 구성이 돼서 이런 활동을 하잖아요. 그럼 경상도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전라도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럼 우리 지역에서 안 하면 경상도 아니 그렇지 안 않죠. 합니까? 그거를 정치적으로 이번에 소위 얘기해서 2대1로 바뀌었기 때문에 2대1로 바뀐 상황에서 우리 지역은 가만히 있어도 이득을 봐요. 이미 숫자 다 나와 있으니까.
충청권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대전, 충남, 세종, 충북이 두 석이 느는 수싸움이 돼 있는 거고. 그게 안 된다고 아니 하는 그러니까 거야, 얘기 지금. 들어보세요. 이게 들어보세요. 너무 그거는 지금 온건한 생각이야. 아니. 하나 있으면 만들어서 온건한 정치판에 생각이라는 그게 되냐고. 그러니까 이 부분과 야, 관련해서 진짜. 전체적인 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는 숫자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맞는데 요 너무 숫자- 착하셔 지금 현실 아니 그게 정치에 아니고 제가 그걸 활동을 안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저도 그동안 그거 하면서 계속 대책위 만들고 같이 활동합시다 이 얘기를 계속 했었어요. 근데 그런데 만들어졌냐고. 다만 지금까지. 이 부분 관련해서 정치적으로 좀 수가 높은 좀 지역적 합의하에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지 감정적으로 당장 뭐 해야 된다고 해서 대책위 구성해서 싸웁시다 이렇게 할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이 나설 문제는 더더욱이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 아, 거고. 이거 좋은 얘기예요. 근데 우리 저기 금웅섭 위원장 말씀을 뭐 자. 계속 들으면 그런 거 같은데 가만히 생각하면 뭐 아니, 내용이 없네. 자, 여기 정리를 할게요. 그럼 자 여기 끊고 가야 되기 때문에 아니 이게 이제 지금은 이슈가 항상 뭐 무슨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게 효과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일단 연말 지나고 또 이게 다시 이슈로 등장했을 때 그때 그렇죠. 논의를 모아 네. 나가야죠. 자 아무튼 우리 지역 2014년 한 해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이 활약상을 우리 잠시 짚어봤습니다.